네, 안녕하세요. 투엔치의 엔치입니다. 서퍼입니다. 오늘은 그토록 기다리시던 유니티. 유니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유니티. 요즘 게을러졌다는 댓글이 있었는데 되게 화가 나셨다고. 할 말이 없긴 합니다. 근데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네네. 원래는 이제 실적이 한 주씩 있었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팔로우업 하는 종목. 근데 맞아요. 이번에 다 몰려 있어가지고 조금 피로감이 있었다. 그래서 양해를 좀 해주시고 대신에 이제 퀄리티를 줄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열심히 뜯어보고 가지고 왔다. 전 두 개 다 있는데요. 열심히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게을러진 네. 걸로. 어쨌든 일단 유니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결론부터 조금 얘기를 하자면은 결론부터. 저는 지금 몇 분기 거의 1년 동안 유니티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시선을 유지했습니다. 부정적이었죠. 예, 부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실적을 보고 희망을 봤습니다. 오, 괜찮은데? 어떤 희망을 싶은 건데 이제 그건 이제 찬찬히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이 영상은 이제 뒤에 항상 저희 실적 발표는 뒤에가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Q&A를 꼭 한번 봐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실적을 먼저 보면은 이번 분기는 533밀리언. 네. 그래서 가이던스가 510에서 520밀리언이었기 때문에 서프라이즈였군요. 예, 서프라이즈였고 이제 에비타 오. 조정 에비타입니다. 에비타도 한 100밀리언 가까이 나오면서 저도 좀 유의미하게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제. 예, 맞아요. 유의미하게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 저번 분기에 비해서 에비타가 또 확 늘었어요. 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잘 나왔고 마진도 괜찮았다. 음. 그리고 이제 얘네가 주어주던 프로포마 그 인수 지금 여기서 인수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 아이언소스. 네, 아이언소스. 아이언소스 인수를 제외하고 나서 그 유니티 본업의 실적을 봤을 때 11%가 올랐다. 유니티 자체적으로. 예, 자체적으로 11%가 올랐다. 그래서 제가 저번 분기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프로포마가 2%인데 이거 절대 좋아할 거 아니다. 근데 이번 분기에 그나마 이제 또 다시 괜찮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괜찮은 실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끔 숫자가 나왔습니다. 실적 숫자는 좋았다. 예, 실적 숫자는 좋았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일단 크리에이트 솔루션이랑 그로우 솔루션이 있죠. 그 실적 발표를 하고 실적 그 주가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빠졌는데 대체 왜 그럴까 이 숫자를 가지고. 근데 이제 크리에이트 솔루션에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일단 숫자를 보면은 193밀리언으로 YOY 17%, QOQ 3.2%. 그 전까지 크리에이트 솔루션이 보여주던 실적에 비하면은 약간은 둔화가 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성장률이 둔화됐군요. 예, 성장률이 둔화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제외하면은 22%다. 이 말은 중국이 조금 소프트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크리에이트 시장 전반적으로 소프트했다. 왜냐면 지금 얘네가 중국을 되게 많이 밀었는데 그리고 그렇죠. 저번 분기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이 디지털 트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 이런 자신감을 되게 피력을 했어요. 근데 지금 중국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건설사도 뭐 건물을 올리다가 갑자기 도망가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자체가 지금 약간 붕괴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디플레이션 온다고 하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조금 슬로우 다운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메인 지표는 이거예요. 그 디지털 트윈 사업부 강화를 위해서 프로페셔널 서비스 이거는 이제 고객들이 이제 유니티를 가지고 디지털 트윈을 하는데 본인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니티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디지털 트윈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신 인력 파견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부를 축소를 하고 있어요. 비싸서? 이거는 이제 뒤에서 되게 자세히 나오는데 예, 저 이게 되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거는 얘네 메인 사업 아닌가? 해자가 될 수 있는 파트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지금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원래 이 사업부를 축소를 하지 않았으면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거를 일부러 우리가 축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중국이랑.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크리에이트 솔루션이 시장 기대만큼은 안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더스트리얼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항상 난 게이밍이라고 하는 난 게이밍 부분은 매출의 30%가량. 이것도 막 그렇게 많은 매출은 아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크리에이트 솔루션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그로우 솔루션 같은 경우는 매출 굉장히 좋았어요. 340밀리언으로 YOY 157% 그리고 QOQ로는 8.6%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프로포마를 보면은 YOY 9%인데 이 전분기에 프로포마가 마이너스 9%였어요. 이 그로우 솔루션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비싼 돈 주고 인수를 했는데 아이언 소스를 인수를 했는데 프로포마로 마이너스 9%면 이게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냐, 인수 시너지 하나도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분기에는 그래도 양호한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멘트 나온 거는 광고 시장 자체는 지금 QOQ로 플랫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시장을 앞서서 이제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 그 이유는 슈퍼소닉이 있다. 슈퍼소닉은 이제 아이언소스의 제품이죠. 이 슈퍼소닉이 굉장히 잘하고 있고 미국과 주요 시장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게임을 출시를 했다. 그래서 이 유니티와 아이언소스의 합병 시너지가 점점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뒤에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항상 얘기가 나오는 10만 달러 이상 고객. 이거 뭐 딱히 뭐 별다른 별다른 그게 없었어요. 유지 중이다. 떨어지진 않았다. 그래서 유지 중이다. 이 정도였고 가이던스를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3분기 가이던스는 540에서 550 밀리언이고요. 프로포마 기준으로는 한 8% 중간값으로, 그리고 에비타는 이번 분기보다 조금 더 높은 90에서 100 밀리언 정도 이렇게 줬고, 다음에 이제 23년 전반의 가이드 이거를 다 가이던스 상향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2.12 빌리언에서 2.2 빌리언인데 저번 분기에 또 가이던스 이게 상향을 시킨 가이던스거든요. 하단을 높인 가이던스인데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높였죠. 2.12 빌리언에서 2.2 빌리언. 그리고 에비타가 상향이 많이 됐어요. 그렇네요. 네, 전 분기에서 이것도 올려준 건데 250에서 300 밀리언으로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또 한번 높이면서 320에서 340 밀리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하단을 많이 높였군요. 예, 맞아요. 이 마진 개선이 잘 되고 있다. 중요하죠. 예, 마진 개선도 잘 되고 있고 제가 되게 우려했던 그런 그로우 솔루션의 성장도 주춤했던 성장이 이제 다시 한번 꿈틀꿈틀하는 게 보였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나쁘지 않은 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았다. 예. 그리고 이번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신제품이 이제 많이 대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인더스트리 SKU, 이거를 뭐 스큐라고 읽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스큐라고 하죠. 예, 스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더스트리얼 디지털 트윈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유니티는 게임 소프트웨어 엔진이잖아요. 근데 그거 게임용 말고 진짜 디지털 트윈용 좀 더 스케일이 큰 거, 그거를 위한 제품이 따로 출시가 되고요. 프라이스는 4,950달러 1년에. 그래서 이것도 뒤에서 얘기하지만 그 게임용 프로페셔널 게임용보다 거의 2배 이상 ASP가 높은 그런 고단가 신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폴리 스페셜? 스파셜? 폴리라고 하죠, 저희는. 네, 뭐 폴리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애플 비전 프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게시물로 한번 공유를 드렸었는데 이 WWDC에서 이제 발표가 됐었죠. 우리 애플이랑 협력하겠다. 그쵸. 그래서 그때 주가가 굉장히 떡상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 전용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유니티 베이스 앱과 게임이 이 애플 비전 프로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관심이 굉장히 뜨겁다. 이런 얘기까지 덧붙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유니티 클라우드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베타 버전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리얼타임 3D, 그 AR, VR 이런 쪽에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니까 이거를 클라우드로 넣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니티 클라우드가 이제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런치를 한다. 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AI 모델이나 뭐 AR, VR 이런 굉장히 좀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는 이런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할 거다. 이런 제품이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AI 관련된 겁니다. 사실 뭐 저는 AI 유니티가 한다 그래가지고 뭐 웃기지도 않네 약간 이런 소리를 했었는데 굉장히 깔끔합니다. 되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뮤즈라는 거 2개거든요, 총 2개인데 이 뮤즈라는 제품 하나랑 센티스라는 제품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글로만 봤을 땐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거 수없이 읽어봤는데 그래서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제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뮤즈인데 이 뮤즈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유니티에다가 챗GPT를 박아버렸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챗GPT의 상위 호환 버전 이런 느낌이고 실제로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랑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유니티 앱인데 웹에서 How do I make a match 3 게임
이거는 이제 뭐 게임을 어떻게 만드냐 아니면 나 캐릭터 디자인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입력어를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쭉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온다는 방법론을 거죠. 알려주는 예, 방법론을 쫙 알려주는 거죠. 음. 되게 챗GPT랑 비슷하죠. 그래서 게임을 잘 모르는 아니면은 이제 개발자들이 헷갈려하는 부분들을 그냥 앱 내에서 질문을 하면은 이렇게 다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는 그러니까 유니티 전용 챗GPT다. 그렇죠. 유니티 이렇게 전용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저는 뭐 이게 뭐 어쩌라는 거지? 사실 약간 이거는 챗GPT에 들어가서 쳐도 사실 맞아요, 크게 맞아요. 뭐 크게 그건 없었는데 사실 저는 이 정도일 줄 알았어요, 네. 뮤즈가. 근데 뒤에서 굉장한 것들이 나와요. 두어 백플립이라고 검색어를 입력하면 뒤돌기야. 이게 지금 제가 그 만들고 있는 모델이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얘를 이제 백플립 그러니까 뒤집어라. 예 뒤집어라 뒤돌기를 하는데 이거를 원래 하려면은 제가 직접 코딩을 막 해가지고 얘가 뒤돌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입력어를 딱 검색을 하면은 AI가 얘가 뒤돌게끔 코딩을 자동으로 짜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검색어를 입력하면서 그냥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입력하면서 나오는 코드를 가지고 다시 재조합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게임을 만들면 예, 된다. 게임을 만들면 된다. 굉장히 편리해요. 음. 그 다음에 이런 건물. 이런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의 지붕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약간 그 포토샵처럼 네. 요렇게 이렇게 칠해놓고. 지정을 한 다음에 레드라고 치면은 이 관련된 이미지를 다 추천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적용을 시키면 된다. 약간 공식화를 쉽게 해놨네요. 예, 맞아요. 굉장히 편리하게 해놨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얘네가 말하는 건 너의 아이디어를 뭐 펼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디어를 그냥 이 텍스트로 입력을 하면은 얘가 구현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개발자들의 리소스도 엄청 확 줄여주는 그쵸. 제품인 것 같고 초보자들도 한 번쯤 이 정도면 도전해볼만 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았다.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가져오진 않았는데 뭐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막 질감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뭐 맵이라고 하죠. 이 게임의 맵을 설계를 할 때 이 맵의 질감 표현을 여기서 그냥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편리합니다. 높낮이나 네, 맞아요. 어둡고 밝고 이런 것들을 네, 맞아요. 이런 것들 그냥 여기서 우리가 그림판에서 이렇게 그림 이렇게 육각형으로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색깔 고르듯이 질감도 골라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솔루션이다. 편리성이 많이 올라. 네, 편리성이 굉장히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센티스라는 제품인데 이거는 제가 완벽하게 이해는 못했지만 그 컨퍼런스 콜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하는 거는 게임 및 실시간 앱에서 NPC를 더 생동감 있고 상호작용적으로 만들어준다. 근데 이거를 제가 뭐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원래는 NPC라는 게 가만히 정해진 대사를 읊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사용자의 행동이랑 대사를 분석하고 좀 더 뭐 재미난 상황을 연출을 하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원래는 뭐 저희가 태초 마을로 가면은 NPC가 있고 그쵸. 뭐 오 용사여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용자의 뭐 외모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얘가 자동적으로 거기에 맞는 대사를 리액션을 하면서 결 스토리는 뭐 그대로 끌고 가고 뭐 제가 이런 봤을 식으로 때 한다는 거죠. 이 뮤즈를 그냥 NPC에 더 도입한 느낌이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약간 더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아요. 게임뿐 아니라 인더스트리얼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 내에 AI 에이전트가 이제 도입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미래 이벤트를 예측하고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사실 저는 이 센티스는 이게 메인인 것 같고 앞에 뮤즈는 그 게임이나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데 좀 더 포커스가 돼 있는 AI가 아닌가. 저는 이거 어떤 느낌인지 좀 알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일까요? AI 에이전트라는 게 음.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기업에서 디지털 트윈을 만들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거기서 셋업을 할 텐데 음. 그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이쪽 공간에서 로스가 난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 부딪힌다.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알려주는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것 같거든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디지털 트윈에서 되게 좀 필수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겠군요. 그래서 제 기대한 것보다 AI 모델 2개 도입하는 게 정말 실용성이 있고 효과적인 AI 모델이겠구나. 그래서 되게 유니티의 해자가 좀 올라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Q&A를 한번 보겠습니다. Q&A도 되게 질문 자체가 많진 않았는데 겹치는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답변이 되게 길었어요. 그래서 일단 몇 개를 가져왔고 중요한 것만 좀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AI 도구를 지금 가져왔는데 이거는 저가형 시장을 위한 제품인지
아니면 그리고 이 도구들이 시장에 이제 점점 풀리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인 커뮤니티의 이제 잠재적인 성장 혹은 콘텐츠 생성의 양과 속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이었고요. 사실 질문에 대한 답은 조금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이 뮤즈와 센티스에 대한 이 설명을 일단 먼저 한번 쫙 해주고요. 여기서는 아까 제가 앞에서 말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화 측면인데 수익화 측면에서 센티스는 사용량, 그러니까 얼마나 사용하는지, 데이터를 얼마나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평가에 따른 수익이라는데 이거는 이제 아웃풋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가져가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따른 수익을 생성하고 뮤즈는 콘텐츠 생성에 조금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실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뮤즈에는 뭐 손으로 그린 그림을 전문적인 아트로 변환을 하거나 코드를 생성하는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뮤즈를 주로 누가 쓰냐? 첫 번째는 프로 개발자겠죠. 개발자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뮤즈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 교육 분야에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리얼타임 3D를 개발하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쉽게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실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아니죠. 그래서 또 한번 뮤즈와 센티스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줬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도입한 인더스트리 스큐를 채택한 온라인 고객들의 도입 현황이나 사용 사례에 대한 초기 인사이트가 있는지 공유를 해줘라. 피드백이 어떠냐, 잘 되고 있냐 이런 내용이고 일반적으로 디지털 트윈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은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실시간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전문 서비스, 이게 이제 PS죠. 첫 번째는 PS고요. 많은 산업이 지금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전문 서비스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모델을 짜주는 거에서 첫 번째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규모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인더스트리 스킬을 도입함으로써 스케일이 확장이 된다. 그래서 오케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하든 뭘 하든 디지털 트윈을 하든 본질적으로 이런 작업을 하는 데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한다. 이거는 이제 UGS에 대한 내용이죠. 아까 나왔던. 예, 맞아요. UGS 그 클라우드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클라우드, PS 그리고 스큐 이 세 가지가 수익원이 굉장히 된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그 캡제민이랑 부즈라고 얘네는 유럽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IT 서비스 기업이에요. 되게 큰 기업들이거든요. 되게 큰 기업들인데 제가 저저분기인가 그러니까 3분기 전인지 2분기 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캡제미니랑 부즈랑 협력을 한다 이거를 공유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얘네랑 이제 좀 더 깊은 조인트를 맺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 전문 서비스 비즈니스 이 PS를 얘네한테 이름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얘네 보고 세팅하라고? 예, 얘네 보고 하라고. 자, 그래서 왜 그러냐? 전문 서비스 비즈니스, 그러니까 PS 비즈니스를 늘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네한테 그냥 이름을 주면서 우리는 수수료를 받고 우리가 직접 하진 않겠다라는 거죠. 네, 사실 우리는 이것을 조금 줄이고 PS를 줄이고 우리 자신의 서비스에 더 몰두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리소스 낭비할 생각 없다. 리소스를 낭비하지 말고 우리는 좀 더 클라우드를 키우고 이런 거에 좀 더 포커싱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PS 사업부는 지금 일단 첫 번째로 그 인력, 그러니까 고급 인력을 또 우리가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진이 굉장히 좋진 않대요, 생각보다. 마진이 되게 낮은데 이 클라우드나 이런 SSS, SaaS 이거 이제 소프트웨어죠. 이 소프트웨어 사업이 훨씬 고마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향상시키는데 조금 포커싱을 하고 싶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런 캡지맨이랑 부즈 같은 애들한테 맡기고 싶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뒤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얘네가 사실 우리보다 전문 인력이 훨씬 많은 애들이거든요. IT 전문 기업들이니까 얘네가 이거를 우리 대신에 이걸 하면은 훨씬 더 잘한다. 확장이 더 빨리 될 거다. 근데 확장이 돼야지 우리 이 수익이 들어오는 건데 우리가 이걸 지금 뭐 수요도 많은데 이걸 일일이 하나씩 하는 것보다 이걸 그냥 잘하는 애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여기에 포커싱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분기에 PS 사업부를 일부러 줄인 거죠. 시장에 먼저 깔아야 되는데 까는 걸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얘는 다 맡겨버리고 얘는 깔고 난 뒤에 그 수익을 노리겠다. 맞아요. 일단 깔아버리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고요. 다음에 수요 측면에서 정부 사업에 많은 수요가 있다. 그리고 제조업과 시계 시장의 수요가 크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에서 다 굉장히 지금 이 디지털 트윈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많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좀 약간 또 안 좋은 부분이었는데 왜 난게이밍이 30%밖에 안 돼? 이게 커져야 이제 디지털 트윈이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인더스트리 스큐는 알다시피 전체 그냥 양으로 봤을 땐 30%지만 제품 가격이 2배가 넘나. 그래서 점점 이제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커져갈 거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조금 끄덕끄덕했어요. 처음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저도 왜 PS 사업부를 진행을 안 하지? 근데 이걸 보고 꽤 괜찮은 전략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로우 비즈니스 마이너스 7%에서 이번 분기 9%까지 꽤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좀 더 자세히 얘기해줘라. 근데 그거는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기고 효과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분기 때 작년이 너무 셌다. 예, 맞아요. 22년 1분기가 엄청난 시기였기 때문에 작년 1분기가 그렇게 못하진 않았지만 YOY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기고 효과였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는 지금 이 QOQ 성장을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기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 그로우 비즈니스에서 보고 있는 것은 레벨 플레이. 이게 이제 아이언소스랑 유니티의 합작인데 레벨 플레이는 뭐냐면은 그 앱 내에서 광고를 훨씬 효율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에 광고 공간이 있고 여기에 광고 공간이 있어요. 이거를 개발자가 일일이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 설정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면은 여기에 이제 얘네가 비딩을 넣으면서 지금 우리 이 자리 났는데 뭐 얼마 할래 이러면서 최선으로 이렇게 매칭을 해주는 시스템이 레벨 플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레벨 플레이가 굉장히 수요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이게 지금 우리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다. 이것 때문에 좋았다. 예, 맞아요. 그로우 솔루션이 이것 때문에 좋았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고무적인 내용이죠. 다음은 크리에이트와 그로우 플랫폼을 모두 활용하고 있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는지. 최근 6개월 동안 크리에이트 사용자가 조금 덜 가져왔네요. 크리에이트 사용자가 뭐 그로우 플랫폼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IS 사용자가 크리에이트를 채택하는 등의 동향을 말해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그 뭐라 해야 되지? 합작, 이 합병 시너지. 합작 시너지가 나오고 있냐? 합병 시너지가 나오고 있냐. 그 IS의 고객이 유니티를 사용하는지, 유니티의 고객이 IS를 사용하는지 이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달라 이런 거고. 많이 이뤘지만 이건 아직 초반에 불과하다. 클라우드 플랫폼이 그 예시인데 우리는 UGS를 판매하려고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원래는 판매하려면은 실제로 고객과 약속을 잡고 대화를 나누고 데모를 직접 보여줘야만 했다. 근데 이제 그로우 솔루션을 포함해서 우리의 서비스를 그냥 굉장히 그 체크박스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원래는 직접 고객을 대면해서 이렇게 줬어야 되는데 이 IS 플랫폼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좀 더 효율적으로 고객에게 전달을 하는 그런 게 되나 봐요. 대면에 써야 되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온라인으로 편하게 줄 수 있다. 이것도 이제 합병 시너지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디에이션 플랫폼, 레벨 플레이 얘기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발전이었다. 왜냐하면 개발자들이 일반적으로 이 미디에이션 없이 광고 네트워크를 직접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유튜브가 있으면은 광고 넣기 이게 딱 있으면은 클릭해볼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없다고 생각을 하면 직접 광고주에 대해서 찾고 그럴 수요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미디에이션이 생겼기 때문에 레벨 플레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원래는 광고를 안 넣던 애들도 다 넣으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결론적으로는 합병 시너지가 잘 일어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랑 또 비슷한 내용인데 PS와 나머지 크리에이트 사업 간의 마진 차이가 있다는 건 나도 알고 있다. 근데 그걸 이해하는데 이 PS를 줄이는 전략적인 이유가 있는지, 왜 PS를 직접 하지 않냐, 그리고 이게 직접 하지 않으니까 매출이 줄겠죠. 근데 이게 몇 분기 동안 크리에이트 성장에 부담이 되냐,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절대 아니다. 분명 캡지미니와 부즈와 같은 파트너가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기 전까지는 필요한 일이었다. 당연하죠. 이거는 꼭 해줘야 되는 일이니까요. 근데 내가 제시한 방식, 그러니까 PS를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이런 대형 파트너들한테 맡기는 게 다른 추가적인 수익이 훨씬 더 잘 생긴다는 거죠. 이 저가 마진 제품, 이게 이제 PS 말하는 거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 더 빨리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믿는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직접 고용해서 사람을 PS를 설계해 주는 것보다 빠르게 이제 얘네가 쫙 깔린 다음에 제품을 사용하게 해서 얻는 수익이 훨씬 이득인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오펙스 비용이란 게 한정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 오펙스 비용 중에서 일부를 PS에 떼는 것보다는 전부를 사스에다가 넣고 PS는 이제 외주를 맡겨버리면 맞아요. 우리는 사스에서 더 큰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 맞아요. 이런 내용이죠. 네. 우리가 이거를 직접 하면은 또 확장 속도도 굉장히 더딜 테니까요. 그래서 관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각각의 프로젝트에 또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이 에너지를 쏟을 만큼 아웃풋이 나오냐 그 사업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규모를 확대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수익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얘네한테 주면서 규모를 빨리 늘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캡지미니와 부즈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 인프라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더 많은 고객에게 제공하면 우리의 P&L, 그러니까 프로핏 앤 로스죠. 이거를 고마진으로 변형하기 위해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저마진 사업부는 떼준 거고, 그래서 얘네가 이제 확장이 더 많이 되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이제 소프트웨어는 고마진이니까 고마진 사업부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라는 뜻이겠죠. 같은 매출이어도 마진 올리고 싶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PS 사업을 조정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이번 분기에도 조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 분기랑 4분기에도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내 결정이 옳을 거다라는 내용이에요. 24년에는 내 결정으로 인해 수익이 늘어날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PS를 줄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 출혈을 선택한 거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내용들이었어요, 저한테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연간 가이드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가이던스를 또 올렸는데 이번 분기 강세, 그리고 오늘 강조한 비전, 그리고 신제품들의 업사이드를 고려했을 때 이걸 다 반영한 거니? 라는 거예요. 근데 다 반영하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의 서비스들은 24년에 본격적으로 램핑될 거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다 뭐 4분기 UGS 4분기 출시고 다 베타 버전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24년에 본격적으로 램핑이 될 거고 23년도 가이던스에는 그렇게 많이 반영하진 않았다. 그 말은 뭐냐면 23년도 가이던스를 올린 거는 저는 레벨 플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레벨 플레이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고무적이었습니다. 아직 룸이 더 있다. 예, 맞아요. 룸이 더 있다. 24년에도 마진도 훨씬 더 개선할 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Q&A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주가가 왜 떨어졌나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요. 되게 좋은 내용이었다고 생각해요. 총평을 하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펀더멘털 측면에서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그 유니티가 막 AI 관련주로 한창 주가가 엄청 올라서 거의 50불 가까이 갔었잖아요. 이게 되게 아닐 것 같거든요. 왜냐면 기업들이 지금 AI 투자를 늘리고 있는 거는 팩트죠.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칩을 판매하는 엔비디아나 AMD 아니면은 클라우드를 하고 있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이런 기업들은 지금 AI로 인해서 돈을 벌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이건 숫자로 확인이 되니까. 근데 AI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은 지금 얘네가 돈을 벌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금 돈을 엄청 쓰고 있죠. 불확실성은 늘어가고. 그래서 이게 왜 기업이 올라야 되는가? AI를 시작했다고 왜 올라야 되는가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 됐어요. 자, 근데 그리고 얘네가 이제 구글과 AI 한다 이런 것도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구글이 얘네 걸 쓰는 게 아니라 얘네가 구글 걸 써가지고 챗GPT를 그 뮤즈에 챗GPT를 도입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했을 때 이것도 되게 아니 IR이 이래도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눈살이 찌푸려졌는데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뮤즈를 직접 제가 보고 나서 텍스트가 이제 모션으로 이어지고 질감을 또 자동 오버레이 해주고 굉장히 편리해졌다. 그러니까 제품의 그 퀄리티가 많이 올라가겠구나. 그러니까 이걸로 당장에 돈을 확 땡겨올 거다. AI로 인해서 돈을 벌 거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이 제품의 퀄리티가 올라갔다는 게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로우 솔루션이랑 크리에이트 솔루션을 조금 나눠보면 만약에 이번에도 그로우 솔루션이 지지부진했다면 저번 분기처럼 저는 여전히 막 엄청 악담을 퍼부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번 분기에서 주가 하락 원인이 된 게 크리에이트였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는 사실 용납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크리에이트 사업부의 미래는 제가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요. 디지털 트윈에 대한 확신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에이트가 주춤한 거는 그냥 뭐 단기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PS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잖아요. 네, 심지어 이걸 얘기를 안 해줬어도 중국이 뭐 지금 주춤하니까 뭐 근데 어찌됐든 방향성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했을 건데 심지어 PS 사업부를 줄이기 위해서 희생한 거다라는 얘기까지 해줬기 때문에 완전히 100% 납득이 됐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그로우 사업부가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웠던 건데 이번에 레벨 플레이, 그러니까 아이언 소스와의 합병 시너지 제가 무조건 확인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확실히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되게 좋은 실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 문제는 가격이죠. 가격인데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얘네가 타겟하고 있는 24년 그 조정 EBITDA 1빌리언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폼으로는 봤을 때 원빌리언을 충분히 상회하고도 남을 것 같고요. 1.5빌리언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어찌됐든 타겟은 원빌리언이었고, 그러면 이제 대충 그냥 가치를 계산을 해봤을 때 지금 37.56달러더라고요, 오늘 장 기준으로. 근데 이제 희석 주식, 그러니까 사실 지금 얘네 발행 주식 수가 378밀리언 이 정도거든요. 차이가 되게 커요. 왜냐면 얼마 전에 이제 아이언소스 인수하면서 전환사채 발행했잖아요. 이게 되게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희석 발행 주식 수라는 거는 이게 다 전환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예요. 가정을 하면은 시가총액이 한 18.5빌리언이거든요. 이 주가 기준으로. 근데 이거를 고려를 안 하면은 14.6빌리언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당연히 고려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시가총액을 18.5빌리언으로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순부채를 보면은 대충 1.23빌리언, 자금 수요도 충분히 넉넉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한 17빌리언 정도가 나오고, 만약에 24년에 에비타가 1빌리언이 나온다고 했을 때 24년 기준 EV 에비타 멀티플을 구해보면 한 17배 정도 나오거든요. 이 정도면 되게 괜찮은 가격이다. 만약에 이 가격으로 하면 훨씬 더 싸겠죠. 근데 어찌됐든 저는 이걸로 봐야 된다고 보니까, 그래서 17배 정도면은 굉장히 괜찮지 않나? 왜냐면 펀더멘탈이 계산이 안 됐으면 이게 아예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밸류에이션이. 근데 저는 어느 정도 방향을 다시 휘청휘청 거리던 걸 잘 잡았구나 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좋은 실적이었던 것 같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네요. 맞아요. 예, 나쁘지 않았고,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됐던 실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리스크는 첫 번째로 중국이죠. 왜냐면 얘네가 그 전까지 중국을 너무 팔았어요. 유니티 차이나 조인트 벤처 만들었고, 그리고 크리에이트 솔루션도 중국에서 지금 엄청나게 인기가 많다고, 우리 더 성장할 거다. 실적 발표에 중국을 너무 팔았어요. 근데 이제 중국, 저는 더 안 좋아질 것 같거든요. 더 중국이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이걸로 인해서 얘네가 얼마나 타격을 받을까. 뭐 중국이 그나마 지금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잘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있다. 네, 잘하고 있다. 유니티 주주님들이 간만에 좋아하실 영상이군요. 네, 맨날 제가 유니티 까다가 그래서 저도 만약에 어느 정도 주가가 내려올진 모르겠어요. 근데 뭐 급하진 않으니까, 저는 전혀 급한 게 없기 때문에 이게 한 15배 정도로 내려오면은 조금 다시 들어가지 않을까? 사볼만 하다. 저는 그리고 유니티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없기 때문에 좋은 기억이 있었죠, 오히려. 한 30달러, 31달러쯤 되면 되겠네요. 예, 맞아요. 그쯤에서 충분히 들어가서 묵혀둘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유니티 주주분들도 좀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왜냐면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계속 하락하니까. 근데 뭐 물론 이건 제 의견이지만 저는 굉장히 좋은 실적이었다고 생각을 한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유니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또 남은 실적들, 저는 다음 분기가 더 기다려지네요. 그러니까 어떤 이 내용, 지금 씨앗을 많이 뿌렸잖아요. 맞아요, 네. 그 씨앗이 이제 어떻게 될지가 되게 궁금해요. 다음 분기 때 어떻게 나올지. 그쵸. 네, 저도 궁금한. 근데 이러다 또 그로우 솔루션 또 지금 모르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 알 수가 없는 건데, 흐름으로 봤을 때 이 다운턴이던 흐름이 턴어라운드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번 분기가 저는 턴어라운드가 됐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했어요.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주가는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주가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 주가 그리고 그 전에 이유도 없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 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지금 가격적으로도 나쁘진 않고 펀더멘탈적으로도 좋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유니티 영상 가져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네네. 뭐 궁금하셨던 것들 많이 해소되셨길 바라면서 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